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가 20년을 내다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장을 다녀온 저희 리포터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2부에는 인문학 콘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관용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20년의 미래 비전을 담아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은 소통과 배려의 행복한 시민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계획을 주관한 서울시 도시계획국 한재현 도시계획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계획안을 보면은 서울시를 소통과 배려의 행복한 시민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도시를 뜻하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고, 네. 앞으로 삶의 질 개선이랄지 또 도시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등 이런 다양한 목표를 이뤄내서 네. 궁극적으로는 그 2030년 서울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행복하게.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네. 이번 그 도시계획이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특별한 과정을 거쳤다면서요? 네. 과거 계획은 주로 이제 공무원이 주도를 하고 네. 또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계획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미래상을 결정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미래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는 전문가하고 시민이 주도를 하고 네. 거꾸로 공무원이 지원하는 체계로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도시계획 내용을 보면은 특별한 5대 핵심 이슈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역시 시민분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시게 되면서 복지랄지 일자리, 교육, 안전, 문화 등 이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계획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네. 향후 20년간 이런 서울시가 직접 그런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런 5가지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입니다. 예. 이는 소득, 건강, 교육 등에 있어서 지역, 연령, 성별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 도시입니다. 이는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환경을 조성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등한 취업 기회를 주고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세 번째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 도시입니다. 네. 이는 역사 문화 자원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전통과 현대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서울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네 번째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입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뜻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로 정했는데요. 이는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서 네. 집 걱정과 출근 걱정, 통근 걱정이 적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5가지 핵심 이슈를 정했고 시민 스스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가장 큰 변화가 1도심, 5부도심 체제로 바꾼다는 것인데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1990년부터 법정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중심지 체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도심, 5부도심 체계를 이번에는 3도심, 네. 1광역중심 체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도심의 국제 기능을 강화해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해 나가고 네. 또 광역적 고용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지역 광역 중심을 도입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중심지를 바꾼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심지만으로는 도시를 관리할 수가 없고요. 예.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한 1990년 이후로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의 중심지 체계를 구성했고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계획에서는 이런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 또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자족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온 1도심, 5부도심 체계를 3도심, 7광역중심 체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예. 그 3도심이 어딥니까? 서울 중심 기존의 그 한양도성 내부를 말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예. 다음에 강남 이렇게 해서 3개 도심을 정했습니다. 그 세 곳이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 곳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도심은 이제 한양도성은 이미 이제 도심급으로 성장을 했고요. 예. 또 영등포, 여의도는 이제 이런 그 대한민국의 우리 서울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도록 한 것인데요. 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양도성은 이제 국제 역사 문화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네. 또 영등포, 여의도는 이제 국제 금융 기능을 그리고 강남은 이제 국제 업무와 상업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세 곳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여러 광역 교통축을 늘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경전철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그 광역교통축은 그 경정원철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 KTX와 같은 고속철도나 광역철도를 의미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중심지 체계 재편과 더불어서 그 우리 서울의 중심지와 수도권이 연계되도록 그 광역교통축을 설정을 했고요. 네. 이를 통해서 토지 이용과 교통 계획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수립이 되고 이제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등을 그런 수도권이 소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네. 2030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한 거의 20년 가까이 후 얘기이기 때문에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언제부터 좀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당장에는 이제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에 각종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을 통해서 예. 이런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 계획들이 실현될 때 예. 이제 비로소 조금 피부로 와 닿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네. 몇 년 후다 말씀드릴 뭐 이렇게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국 한재현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졸 취업 박람회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제 코엑스에서 2013 고졸 성공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린 행사로요. 올해는 약 13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또 이들 업체에서 700여 명의 고졸 사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다면서요? 예, 업체의 수도 굉장했는데요. 정말 찾은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스스로 정말 취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봐라 해서 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됐고요. 네. 그중에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한 고민을 하고 왔다기보다는 견학 삼아 온 친구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친구들은 현장에서 즉석 면접 또 즉석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내가 이번에는 취업에 성공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네. 먼저 찾아온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다들 선취업 포진하게 이렇게 말하고 대학 나와서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어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더더욱 취업하고 싶고. 네, 일단 여기 나온 기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면접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요. 저는 여기서 취업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못하더라도 정보 검색을 해가지고 저에게 이로운 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시원스럽게 못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아쉽고요. 아직까지 취업이 높구나 하는 것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스펙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본 것 같아요. 상반기에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같은 기업에서 또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고졸 채용에서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대학생 못지않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당장 취업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제 면접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 됐다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면접을 보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많은 업체가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을 만나본 업체 측 반응 어땠습니까? 네,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도 정말 소중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나온 업체들이 많았는데요. 네. 보통 대기업에서는 입사 설명회 형식이 많았고요. 이제 실제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곳은 주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 직접 임원진이 나와서 면접을 보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곳에 모이는 학생들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딛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서 직접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업체 측 원하는 인재를 찾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한 구인 업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글쎄요, 어떤 친구들은 조금 장난스럽고 자신 없게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꼭 여기서 그 애들을 대하는 거는 뭐 우리가 꼭 뽑겠다 안 뽑겠다 이런 거보다 너무 어리니까 자식 같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아직 학생들이라 그런 기준이 거의 없어요. 아마 생각도 잘 못 해봤겠죠. 취업 박람회가 있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가봐라 해서 나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고
어떤 친구들에게 마음이 가시던가요? 아무래도 조금 자신 있고 진중하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탐색하려고 애쓰는 그런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마음이 가죠. 네. 진지하고 진취적인 학생들이 업체의 마음을 사로잡는군요. 예, 그러니까는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아직은 취업에 대해서 좀 진지한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고요. 또 아직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무엇인지 찾지 못한 채 무조건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업체는 매년 이런 박람회에 나오는데 취업이 확정된 뒤에도 뭐 3일 후에 아유 저 못하겠어요 라고 그냥 돌아서는 학생들도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취업부 이외에 특별한 학생들이 함께 했다고요? 예, 미리 사전 선발을 거쳐서 전국 고등학교 동아리 중 12개 동아리 학생들이 특별 부스에 함께 했는데요. 네. 주로 창업 동아리라든지 발명 동아리 등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통해서 진로를 미리 정한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진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중에 두 학교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북 구미전자고등학교의 로봇 동아리입니다. 올해 마이스트 고교 첫 졸업생들이 나왔는데요. 이 마이스트 고교 가운데 가장 많은 취업자를 배출한 학교가 바로 이 구미공고라고 합니다. 네. 취업률이 무려 93.4%였다고 하고요. 네. 이 학교 로봇 동아리의 지도교사를 만나봤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한 이유와 그리고 워낙에 많은 취업자를 배출한 학교인 만큼 취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또 여러 모습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레고 로봇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조성은이라고 합니다.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스톡 학생들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마이스톡 학생들이 우수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우수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방과후 활동 야간에 남아서 만든 작품들을 직접 기업체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용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에 취업한다라는 걸 갖고 있는 학생들이랑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하는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발하고 그런 관련 업체에 취업한 친구들은 졸업 후에도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어떤 일을 하는 좋은 곳에 취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좋은 곳에 취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업한 학생들은 취업한 후에 약간의 부적응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말씀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데 목표가 네. 있는 학생 그리고 없는 학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찍 진로를 정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창업 동아리인데요. 도자기 공예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2학년 창업동아리 아뜰리에 대표고요. 저희가 학교 생활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거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 하는 거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과 상관없이 다들 들어올 수 있는 동아리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저도 공방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든 그런 동아리인 것 같아요. 네, 선배들 중에는 이제 진학을 한 선배랑 취업을 한 선배가 있는데 활동을 통해서 창업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상한 경력으로 이제 대학교도 많이 가고 그러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취업을 디자인 쪽으로 해서 제가 돈을 모아서 직접 이런 공방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학벌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먼저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취업을 하려 한다는 그런 자세군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꼭 대학 공부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취업을 하려고 한다. 네. 혹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지만 먼저 가정 형편 때문에 뭐 취업을 한 다음에 꼭 하고 싶은 꿈을 이루겠다라는 친구 등 이렇게 취업을 먼저 선택하는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곳에서 채용 예정 인원이 약 700명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700여 개의 자리를 놓고 정말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면접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어제 하루 바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움직였는데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슬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패션 그룹
청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스.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보장이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보험료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빠르지 쉽지. 그렇지. AIG. 전화로 만나는 더 좋은 내일. 1644-9686.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문학 콘서트 오늘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우기동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당장 나 하나 건사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대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현대 사회에서 이 관용의 가치 얼마나 됐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도 철원군 기마읍에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또 강원과 제주 산간 고지대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기마읍 아침 기온이 2.2도까지 내려간 것을 비롯해 전북 장수 4도, 대관령 6도, 서울 10.9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틀째 이어진 때이른 가을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경기도 땅값이 2년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경기도 땅값이 7월보다 0.02% 떨어져 201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비수기인데다 6월 말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주택 거래가 줄면서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땅값도 0.03% 떨어지며 2달 연속 하락하는 등 수도권 땅값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용산국제연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서울 용산구가 0.228% 떨어졌고 성북구도 개발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0.128% 하락했습니다.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중학생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흉기를 휘두르며 중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중곡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14살 정모군을 흉기로 위협하며 100m가량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정군 일행이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스럽게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목으로 보면 역시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인문학과 교양과 성찰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과 교양 또 성찰의 관계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이해로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예, 인문학 콘서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인문학을 공부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양인이 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인문학과 교양과 성찰의 관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당분간 시리즈처럼 엮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우선 교육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날 저희들이 이 초중고 해서 흔히 국민교육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국민교육제도는 이제 페스탈로치 이후 한 250여 년 정도 된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착된 제도이지요. 네. 이 국민교육제도를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인디언들에게 이 교육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디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처럼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난 뒤에 혼자 가르치다 보면 그 요새 우리들처럼 시험을 치게 되죠.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이제 시험을 치게 했죠. 이제 네. 일정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예. 그랬더니 이 인디언 학생들이 함께 동그랗게 모여 앉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시험은 각자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공부만큼 실력을 내놓는 게 시험이고 그래서 평가받는 거다라고 이제 야단을 치니까 인디언 학생들이 항변을 합니다. 예. 선생님 우리 마을의 어른들은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을 회관에 모여서 의논을 하더라. 예.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더라. 그런데 오늘 주신 선생님 시험 문제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저히 혼자서 못 풀겠다. 우리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둘러앉아서 시험 문제를 1번부터 의논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식으로 바꾼 실제로 있었던 이제 일화죠.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교육의 원론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교육에 관해 근원적으로 고민하는 어떤 느낌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인디언 학생들의 일화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꺼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간단한 일하지만 교육에 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네. 특정 사회에서 또 특정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 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은 무엇을 지향하고 또 교육의 기본 목표는 무엇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삶을 실현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 사회를 꾸려갈 것인지 등등 본원적인 문제의 일체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합의하는 자세 말하자면 관용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그 예로 들어주신 그 인디언 학생들의 일화 거기서 어떤 관용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인디언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함께 의논해서 풀어야 한다는 의식은 인디언 마을의 그 어른들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의논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생활의 모습 삶의 자세에서 이제 배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일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생활 모습인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 그 정치인들이 많이
참고해야 할 사안이네요. 그렇죠. 예. 그 어른들의 생활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 바로 생활의 교육인 것 같은데 우리 경우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관용의 가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네. 대화와 토론의 문화에 네.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 초중 고등학생들 그 교육 과정에 토론 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토론대회가 마치고 나면 남는 것은 결과만 남게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어느 학교 어느 팀이 우승을 했다. 예. 또 어느 팀은 예선 탈락했다. 우리는 아깝게 결승 진출을 못했다. 네. 등등 해서 이기고 진 결과만 대체로 남는 예. 그런 이제 교육 과정 말하자면 배우고 서로 논의하는 그 논의해왔던 것들을 대회를 통해서 네. 그 결과를 교육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토론대회인데 네. 우리에게는 서로 장단점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토론대회 같은 데서도. 예. 예를 들면 어느 누구는 어느 팀은 이런저런 자료 정리를 참 잘했더라. 예. 그리고 주장이 확실하더라. 예.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대단히 합당한 근거를 아주 풍부하게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더라. 예. 또 어느 팀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 예.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 뭐 심지어 개인의 측면에서는 나는 이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이 점이 좀 부족했어. 근데 저 친구는 이런 점이 참 탁월했고 저런 점이 조금 내에 비해서는 좀 비약적인 것 같아. 네. 등등 해서 토론을 마치고 나면 서로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좀 부족했고 그래서 네. 그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교육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이기고 진 결과 이겨야만 한다. 그리고 내 편, 네 편만 있는 거죠.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 준 그래서 네. 어우러짐이 있어야 되는 네. 것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진짜 그 대화나 토론, 교육 과정에서 경쟁하고 결과 요 두 가지만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예, 그 오늘 주제처럼 바로 관용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이 관용의 가치를 잃고 있다. 심지어 그 관용의 가치, 관용에 관한 그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바쁘게 예. 살아가는 삶인데 예. 그건 바로 경쟁 속에서 오로지 살아남아야 되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죠. 예. 교육의 과정도 또 모든 그 거래 질서에서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경쟁. 예.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의논해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적인 경쟁이 아니고 그 교육적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마치고 나면 서로가 상승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 교육적인 경쟁이 아닌 이기고 지는 그래서 승자 독식만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우리 현실로 교육 현실 또 사회생활의 현실로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되고 그러면서 함께 합의하는 여유가 없는 네. 그게 이제 곧 관용의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령 나는 이런 게 부족했는데 그러면서 설득되면서 배워서 참 고맙다 말이죠. 네. 나는 이런 게 부족해서 상대가 참 좋은 논리를 가지고 제 잘못을 지적해 주더라. 네. 그래서 설득당하는 아름다움. 네. 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득당하고 지면서 서로 상승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함께하는 공적 행복감 저도 행복하고 이겨도 행복하고 서로 배워서 그런 관용의 가치에 근거한 공적 행복감 이런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젊은이나 뭐 우리 국민들이 대화나 토론이 부족한 게 옛날 그 유교적인 그 가르침을 보면은 무슨 부모님이 말씀할 때 말 대답하지 말고 윗분이 얘기할 때 네 알았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그 뭐 복종이라 그럴까요? 순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몸에 익혀가지고
그런 대화나 토론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게 좀 뿌리 깊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최근 교육 과정과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삶의 형태를 보면 그런 유교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벗어나 있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산업화 이후에 이 경쟁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급속히 이 물질적인 것 중심 그리고 출세 위주 말하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사회에서 교육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함께 사회에 적응을 해서 잘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잘 발휘해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이고 그 이외의 특정 능력을 발휘해서 흔히 말하는 출세를 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개인의 몫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 출세 중심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가 달라진 거지요.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서당 교육 같은 거 보면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도 있지만 그 함께 삶 자체를 어우러지게 어쩌면 앞에서 예를 든 인디언 학생들처럼 경쟁보다는 매질도 당하고 훈장한테 그러면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어우러질 수 있었던 그런 전통이 교육적으로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빛을 보면 내 손 안의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드디어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앱으로 방금 들어온 사연인데요. 송종섭 씨는 왜 저는 잘 안 되죠?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창원 씨는 삶에 지쳐있는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네요. 라고 따뜻하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도경 씨는 예스 출시 축하드립니다. 조용필 광팬 이정화, 남편 이도경입니다. 조용필 콘서트 티켓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혜리 씨는 어머니께 조용필님 콘서트 티켓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끈기 있게 응모해봅니다. 시험도 떨어졌는데 티켓 응모도 떨어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조용필 그 콘서트 티켓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수천님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네요. 자신감이 극감이지만 그래도 꿋꿋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30여 년 전 부산 광복동에서 집사람과 함께한 조용필 씨의 라이브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네요. 라고 7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YTN 예스 검색해서 YTN 라디오 앱을 설치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요.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의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내 손 안의 YTN 라디오 예스. 지금 바로 예스. 수도권 투데이. 네, 이문학 콘서트 우기동 교수님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인디언 학생들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도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대화 또는 토론이 그 젊은 학생들의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문제점도 있겠죠? 예. 바로 그런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어른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TV에서 토론하는 프로가 많이 있죠. 시사 토론, 뭐 백분 토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끝장 토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끝장을 본다는 건데 한쪽을 죽이고 이기는 이제 끝장을 보는 싸움을 하는 토론. 만약에 어떤 경우에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을 때 한쪽이 잘못했으면 전적으로 우리가 논리도 부족했고 맞습니다 하는 것도 끝장이 아니라 또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참 당신네들 자료 정리도 잘했고 또 합리적이다. 그래서 공감한다. 그러면 어우러지는 토론이어야 하는데 결과에 의해서는
저는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서나 어디 토론대에서 보면 결과를 놓고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설득당해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결과에서도 교육적으로 어우러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교양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 사회의 토론의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보면 토론회를 할 때 보면 이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팀을 일단 모십니다. 그리고는 토론을 하면서 끝까지 마칠 때까지 서로 열만 올리고 자기 주장 발전한 뒤에 자기 입장만 더 견고해지고 끝나는 토론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토론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시청자라든지 그 프로를 보는 국민들이 자세도 비슷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지하는 견해에 발언을 하는 분이 나왔을 때는 잘못할까 봐 조바심을 내고 또 혹시 제대로 어떤 경우 잘 되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잘하면 뭐 이러면서 저주를 하고 잘못하면 그래 역시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전문가의 토론 이외에도 국민들 보는 시청자들도 결국 견고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속만 상하는 토론회라고 하는 그런 문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저는 이걸 좀 바꾸는 것은 관용의 가치에서부터 나온다. 아무래도 관용이 부족하고 그 관용의 가치를 중요시 않는 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주장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자 하는 공존의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지요. 그래서 관용의 능력이라든지 관용의 가치가 있는 사회는 포용력이 있고 또 열린 사회면서 서로 참으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조금 부족해도 격려하면서 함께 가고 조금 나아도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관용이 중요시 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방금 그 청취자분께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그 인문학자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보낸 게 있네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할까요? 아니, 저거는 관용의 문제하고는 다르지요. 어떤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 이전에 어떤 사태가 옳은지 그런지 그 사실이 정확한지 아닌지 왜 그런지를 따지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성찰적으로 비판적으로 문제를 따져보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따라서 주장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서로 달라도 관용을 베푼다. 그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바로 성찰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서 더 따지고 논리적으로 논의를 한 뒤에 베푸는 게 관용이죠.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고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결론적으로 관용의 가치를 인문학, 교양, 성찰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겠군요. 저는 바로 에밀 졸라나 우리가 잘 알리는 볼테로의 관용 가치를 얘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볼테로의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용의가 있다. 바로 그런 덕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군요.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G G2는 왜 렌즈가 움직이는 1300만 화소 OIS 카메라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from you. LG G2.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 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현대가 엔진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오일 엑스티어. 엔진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패션 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화장품 사러 어디로 가지? 이봐요. 이자녹스, 수료한, 라크베르, 비욘드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보떼 모르세요? 보떼요? 욕심도 꽤 많아 보이는데 피부 상담부터 메이크업 제안까지 해주는 보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한 아름다움이 한 곳에. 보떼. 보떼 기억해둬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용필 콘서트 당첨자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추첨을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YTN 뉴스 FM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